행사 중단. 지금 당장 저 아이를 잡으세요. 전국 제빵 대회 시상식장. 골든 브레드 본사 앞 광장. 무대 위 강민준이 트로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대로 달려오는 5살 남자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아빠, 아빠. 아이가 무대 위 강민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순간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가 뭐라고? 아빠라고 했어? 강민준은 휘청거렸습니다. 옆 심사위원이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VIP석 진소희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러 달려왔습니다. 30살쯤, 낡은 청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그녀 옆에는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 저 아이들 강민준 이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외침.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와 쌍둥이를 오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혼란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모든 것은 1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의 햇살이 화려한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 수거차 한 대가 광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게 뭐야? 쓰레기차가 왜 여기 와?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바로 그 여자.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잡은 쌍둥이.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군중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 5살 아이가 무대를 보는 순간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던 겁니다. 무대 위 남자를 향해,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를 향해. 박서연 씨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승리가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광장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저 쌍둥이는 왜 강민준을 보고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5년 전 쓰레기장에 버려진 여자. 홀로 쌍둥이를 낳고 키우며 폐지를 주었던 그녀가 어떻게 전국구 제빵사가 됐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드라마를 매일 저녁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골든 브레드 본사 뒷골목. 새벽 3시, 겨울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낡은 패딩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패딩은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썩은 빵, 곰팡이.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석 달째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장갑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비닐봉지,
종이박스, 그리고 빵. 폐기 직전의 빵 조각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빵을 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서리에 곰팡이가 약간 피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손톱으로 떼어냈습니다. 남은 부분을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이틀은 된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고함.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손에 호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냥 버려진 빵을. 버려진 거라도 우리 회사 거야.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야.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경비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호스의 밸브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악! 물이 서연을 덮쳤습니다. 얼굴에, 머리에, 온몸에. 겨울 새벽의 찬물이었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서연은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물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여길 더럽혀? 썩 꺼져. 다시는 오지 마. 물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치욕스러웠습니다. 경비원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가?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30살쯤, 깔끔하게 빗은 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그리고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러웠습니다. 쓰레기를 만진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잡아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따뜻한 곳으로. 남자는 서연을 회사 후문처마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연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안 돼요. 당신도 추울 텐데. 전 괜찮아요. 남자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부터 닦으세요. 서연은 수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빵이었습니다. 신선한 빵. 갓 구운 빵의 향기가 났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저 먹어도 돼요? 네. 어차피 제가 먹으려던 건데 2개나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버터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혀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에요.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골든 브레드, 이사 강민준. 저는 박서연이에요. 내일도 여기 오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약속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서연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도. 그들은 처마 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한때는 대학생이었던 것, 경영학을 전공했던 것, 부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은 것, 빚쟁이들에게 쫓겨 거리로 나온 것.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제 꿈이요? 언젠가 제가 만든 빵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는 서연을 몰래 빵집 주방에 데려갔습니다. 서연의 손은 마법처럼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온도를 확인하는 모습. 당신 천재예요. 오븐에서 빵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 맛.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명장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전 당신을 사랑해요. 서연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습니다. 역 근처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더 이상 쓰레기장에서 지낼 순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깔린 침대, 작은 책상, 옷장,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도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깨끗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골든 브레드 임원 회의실,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요.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문? 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노숙자 여자랑 만나신다던데.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회사 얼굴이시지 않습니까? 이미지 관리가 충분합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로비, 복도, 식당, 어디서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사님을? 돈이 목적이겠지 뭐. 꼬리쳐서 임신이라도 하면 잭팟이잖아. 우리 회사 망신이야. 재벌 2세가 노숙자랑. 서연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준을 만나러 회사 앞에 갔을 때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저 강민준 이사님을 만나러. 이사님이 당신 같은 거 만날 리 없어요. 썩 꺼지세요. 주변 직원들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거지 주제에.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민준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붉게 부은 눈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회사에 왔어요? 위험해요. 사람들이 저를 거지라고. 민준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래도 될까요? 당신은 재벌이고 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서연은 입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빵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룸 화장실. 서연은 테스트기를 받습니다. 2줄. 명확한 2줄. 아기.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민준의 아기.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면.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알았어요. 내일 죄송해요. 내일부터 해외 출장이에요. 싱가포르 2주 정도요. 2주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보내셨어요. 중요한 계약건이래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미안해요, 서연. 돌아오자마자 바로 만나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민준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그리고 곧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줄.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가 돌아오면 같이 이야기하자. 분명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뱃속 아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초음파를 찍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2개의 심장 박동. 쌍둥이였습니다. 민준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값이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3개월이세요.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쌍둥이시네요. 2명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 초음파 화면에 2개의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2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사진을 민준에게 보여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 기쁜 미소.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검은색 세단한 사설 탐정이 카메라로 그녀를 찍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탐정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대화 후 그는 확인했습니다. 임신 3개월 쌍둥이. 그는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죠? 골든 브레드 비서실입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요? 왜? 지금 바로 본사로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왜 갑자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 지금부터 시작될 지옥을. 골든 브레드 본사 로비. 서연은 처음으로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그녀는 이 건물이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느꼈습니다. 비서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의 손은 계속 배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기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연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사무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책상은 고급 원목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책상 뒤에 앉은 강태준. 60대 초반. 회색 양복. 날카로운 눈빛. 앉아.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서연은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움찔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임신 확인서, 초음파 사진. 설명해봐. 저 민준 씨의 아이예요. 쌍둥이예요. 민준이?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거 뭔지 알아? 그는 서울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저 땅들 다 내 거야. 내가 평생 일궈온 제국이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너 같은 쓰레기가 감히 내 혈통에 기어들어와? 쓰레기. 서연은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닥쳐. 태준이 고함쳤습니다. 너 부모 뭐하는 사람들이야? 사기 사건으로. 사기꾼 자식이구나. 쓰레기 유전자네. 태준은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유혹했어? 돈이 목적이었지?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태준은 비웃으며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 문이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데리고 나가. 네. 어디로요? 원래 있던 곳으로. 쓰레기장.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뱃속의 아기가. 경비원들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빵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골든 브레드의 최고급 프리미엄 빵들. 내가 먹고 싶던 게 이거지? 그는 빵 하나를 집어 서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빵이 그녀의 볼을 때렸습니다. 먹어. 또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좋아서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 아냐? 빵들이 그녀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뱃속의 아기가. 쌍둥이라고? 태준은 비웃었습니다. 더럽게 번식력은 좋네. 쓰레기 유전자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다. 가져가고 병원 가서 지워. 둘 다. 싫어요. 전 이 아기들을 낳을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거역해? 그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손자라고 우기냐? 내 뱃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 쓰레기 유전자야.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굴욕감에, 분노에, 무력감에 끌고 나가. 원래 있던 곳으로. 경비원들이 서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아기들만은.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서연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발 조심해요. 아기가.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배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트럭이었습니다. 이거 태워. 경비원들이 서연을 트럭 짐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축축하고 악취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서연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코트는 회장실에 두고 왔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대형 쓰레기 매립지,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산들, 악취, 까마귀들이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내려. 서연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쓰레기 더미 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있어야지. 서연은 쓰레기 더미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과 옷에 썩은 음식물과 폐기물이 묻었습니다. 안 돼, 제발 추워요. 배고파요, 아기들이.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는구나. 트럭이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로. 서연은 쓰레기 더미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온몸이 더러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아기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야 해. 꼭.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쓰레기 더미를 덮었습니다. 서연은 쓰레기 봉투를 끌어모아 몸을 덮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체온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도와줘요. 하지만 민준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 호텔. 민준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밤인데. 그 여자 말이야. 박서연.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서연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설 탐정 고용했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권리? 내 아들 망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서연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민준의 이메일로 사진이 왔습니다. 서연이 돈 뭉치를 받는 사진. 물론 조작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5천만 원 줬더니 기뻐하더라.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야. 거짓말. 은행 내역도 보냈다. 확인해봐.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연명의 계좌에 5천만 원 입금 내역. 안 됐구나, 아들아.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여자 임신했더라. 너 아이라고 우기더라. 뭐라고요? 걱정 마.
이미 처리했어. 돈 받고 지우러 갔을 거야. 민주는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예요? 내 아들을 지킨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싱가포르의 야경.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임신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쓰레기장의 첫 햇살, 까마귀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날개짓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눈 속에 묻힌 서연. 그녀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랬습니다. 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폐지를 줍던 김순자 할머니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7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사람. 아이고, 애야, 정신 차려. 할머니는 서연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미약한 맥박.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 119, 119를.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전화는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업었습니다. 70살 노인이 젊은 여자를 업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버텨라, 애야. 조금만 버텨. 할머니는 1시간을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집, 산동네 꼭대기의 판잣집이었습니다. 철판과 나무로 만든 작은 집,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하나, 화장실은 밖에 공동 화장실. 여기라도 따뜻하니까. 할머니는 서연을 방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탄을 더 넣었습니다.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자신의 옷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서연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불렀습니다. 임신했구나, 불쌍한 것. 할머니는 밤새 서연을 지켰습니다. 물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서연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죽을 쌀로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간호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천장.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어디? 정신 차렸구나. 할머니가 기뻐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왜?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지. 넌 뱃속에 아기도 있잖니. 서연은 급히 배를 만졌습니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아기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애야, 넌 왜 쓰레기장에 있었니? 서연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랑, 임신, 학대, 버려짐.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제 전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야지. 아기 때문에라도.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자. 아기 낳을 때까지. 한 달 후, 서연은 회복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임신 4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라 더 빨리 불렀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돈을 벌기 힘들었습니다. 서연이 도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나도 평생 이러고 살았어. 새벽 5시 골목을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박스를 접고 신문을 모으고 플라스틱 병을 주었습니다. 리어카에 가득 실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배가 불렀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저기 거지들 온다. 애가 배까지 불렀네. 쯧쯧. 불쌍하게. 서연은 참았습니다. 굴욕을 참았습니다. 아기들을 위해 조금만 참자. 아기들 낳고 키우고 다시 일어서자. 임신 9개월.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버텨라 애야. 조금만. 할머니는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아야 했습니다. 으아. 서연의 비명이 판잣집을 울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힘내. 머리 나온다. 첫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응애의 울음소리, 생명의 소리. 아들이다. 건강한 아들.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탯줄을 자르고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10분 후 2번째 진통. 또 나온다. 응애의 2번째 아기. 또 아들. 쌍둥이구나. 서연은 탈진했지만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준혁아 준호야 엄마가 왔어. 아기들은 울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첫 울음. 서연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 너희는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쓰레기 취급 안 받게 할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밤낮이 없었습니다. 아기들은 번갈아 가며 울었습니다. 서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분유를 살 돈이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먹지 않았습니다. 모유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해 모유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쌍둥이를 업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앞뒤로 하나씩 포대기에 묶어서 으앙, 으앙. 아기들이 울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추워다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고 올게.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애들 업고 폐지를 주어. 밤에는 판잣집에서 아기들을 달랬습니다. 밤새도록. 쉬자자 엄마가 여기 있어. 할머니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서연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생후 6개월. 쌍둥이는 조금 자랐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서연도 말라갔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매일 밤 서연은 동네 빵집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패기빵을 얻기 위해. 또 왔어? 빵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 처음엔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애들이 너무 배고파해서요. 에휴. 주인은 한숨을 쉬며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남은 빵들. 고맙습니다. 서연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건강해. 애들 잘 키우고. 서연은 빵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부드러운 부분만 떼어서. 쌍둥이는 빵을 우물거리며 먹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빵을 만들 거야.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먹일 거야. 쌍둥이가 두 돌이 되던 날, 빵집 주인이 아팠습니다. 심한 감기였습니다. 아줌마, 혹시 빵 만들 줄 알아? 주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준에게 배웠었습니다. 5년 전 그 행복했던 시절에 하루만 도와줘. 일당 줄게. 5만 원, 5만 원. 서연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쌀값이었습니다. 할게요. 서연은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반죽. 손이 기억했습니다. 민준과 함께했던 그날들을. 밀가루의 촉감, 반죽의 탄력, 발효의 향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행복했던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빵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완벽한 색깔. 주인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30년 빵 만들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날 빵은 완판됐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왔습니다. 어제 그 빵 또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주인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계속 일할래? 정식으로. 월급 150만 원 줄게. 150만 원.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지로는 한 달에 30만 원도 벌기 힘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당장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와. 서연은 판잣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쌍둥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혁아, 준호야. 엄마가 일자리 구했어.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은 엄마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따라 웃었습니다. 서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주인은 서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양한 빵 종류, 장사 방법, 손님 응대. 서연의 빵은 소문났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 빵 정말 특별해요. 재료가 뭐예요? 비법이 있나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성이요. 제 아이들 생각하며 만들어요. 쌍둥이는 4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빵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동네 빵집 미쳤음. 2만 모임? 설명 못함. 해시태그 숨은 맛집 해시태그 빵 맛집. 사진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리트윗, 공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빵집 앞에 줄이 섰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부 SNS 보고 왔어요. 빵 좀 주세요. 일주일 만에 빵집은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맛집 프로그램 촬영하고 싶은데요. 서연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격려했습니다. 해봐.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촬영 당일 MC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런 빵은 처음이에요. 카메라가 서연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제 아이들이요.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빵을 먹이고 싶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만 써요. 쌍둥이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엄마 빵이 최고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싱글맘이 쌍둥이 키우며 빵 만드는 거예요?
눈물 나네요. 꼭 가볼게요. 방송 이후 더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빵집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정장 입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한결이었습니다. 30대 초반. 투자회사 대표. 빵 만드시는 분 계세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제 이름은 이한결입니다. 투자자예요. 투자요? 네. 당신의 빵을 먹어봤는데 이건 예술이에요. 자기 가게를 차리세요. 제가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전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경험은 쌓으면 되고 돈은 제가 될게요. 필요한 건 당신의 재능과 열정뿐이에요. 서연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준혁과 준호. 애들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뭐로 하실 건가요? 서연은 쌍둥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별빛 베이커리요. 제 아이들이 제 별빛이거든요. 3개월 후 작은 가게가 오픈 준비 중이었습니다. 10평 남짓.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한결이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두 준비해줬습니다. 전문가용 오븐, 믹서, 발효기. 별빛 베이커리 간판이 달렸습니다. 서연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잘했어, 애야. 정말 잘했어. 쌍둥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예뻐. 서연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직접 빵 만드는 거야. 우리 가게에서 오픈 첫날, 걱정과 달리 손님이 쏟아졌습니다. SNS 팔로워들이 찾아왔습니다. 별빛 베이커리 오픈한 거 맞죠? 축하드려요. 서연은 정신없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정신없음이었습니다. 1년 후, 별빛 베이커리는 전국구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은 더 큰 가게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직접 빵을 만들었습니다. 손맛이 달라요. 제가 만들어야 해요. 서연은 이제 판잣집이 아닌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쌍둥이는 좋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민준. 그리고 그에 대한 배신감.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까? 그 즈음, 서울 강남, 골든 브레드 본사. 진소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빛 베이커리, 이게 뭐야? SNS에서 난리였습니다. 골든 브레드보다 맛있다는 댓글들. 진소희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가게 조사해. 누가 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진 건지.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운영합니다. 쌍둥이 엄마고요. 진소희는 사진을 봤습니다. 평범한 여자. 쌍둥이? 네. 5살 남자 쌍둥이요. 진소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업상 경쟁자일 뿐. 재료 공급업체 압박해. 우리한테만 납품하게. 하지만 그건 하라고. 이틀 후 밀가루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납품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왜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버터업체, 설탕업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왜? 한결이 조사했습니다. 골든 브레드예요. 진소희라는 여자가 방해하고 있어요.
골든 브레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의 회사, 어떻게 할 거예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면 승부하죠. 전국 제빵 대회에 출전할 거예요. 대회요? 네. 거기서 우승하면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한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쌍둥이가 시식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완벽하게. 한결은 서연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대단해. 3개월 후 전국 제빵 대회 예선. 서연은 자신의 빵을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맛을 봤습니다. 이건 뭐지? 이 맛은 처음이야. 결과 발표. 박서연 씨, 본선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본선 장소는 골든 브레드 본사 앞 광장. 5년 만에 다시 가는 곳. 서연은 각오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대회 본선 당일. 골든 브레드 본사 앞 광장. 서연은 그곳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그녀가 끌려갔던 곳. 괜찮아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달라요. 전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발표됐습니다. 강민준 이사님께서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준. 5년 만에 보는 민준. 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대 옆 VIP석에는 진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 저 여자 별빛 베이커리 사장이네. 오늘 떨어뜨려야 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명의 결선 진출자. 서연은 자신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관중석에서 한결이 쌍둥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 준혁과 준호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각 참가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서연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 반죽을 다루는 방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사 중간, 진소희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4번 조리대 5분, 온도 올려. 하지만 들키지 말고 해. 30분 후, 서연은 오븐을 열었습니다. 이게 빵 겉면이 너무 빨리 익었습니다. 속은 덜 익었을 것이었습니다. 안 돼.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관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4번 선수 망했네. 저거 불합격이야. 준혁과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서연은 심호흡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빵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가볍게 구워 크루통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크림과 캐러멜라이즈한 과일로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됐어.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서연의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외관부터 독특하네요. 디저트에 가깝군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크루통의 바삭함이 먼저 느껴지고. 두 번째 심사위원. 크림의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느끼하지 않네요. 세 번째 심사위원. 실수를 장점으로 승화시켰군요. 진정한 제빵사의 실력입니다. 민준의 차례.
그는 서연의 작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맛. 눈을 감았습니다. 밀가루는 프랑스산 T55, 버터는 노르망디 바르버터, 그리고 이 반죽을 접는 방식이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가르쳐 준 기술. 당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빵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관중들이 박수쳤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상은 4번 박서연 씨입니다. 환호성.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쌍둥이가 뛰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짧은 소감. 서연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시상식 후 서연은 쌍둥이와 화장실을 찾아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화장실 다녀올래? 네, 엄마. 서연과 준혁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민준이 걸어왔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멈췄습니다. 당신 서연 맞죠?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민준은 그녀 옆에 아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달려왔습니다. 민준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쌍둥이.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준호가 손을 들어 머리를 긁는 순간 민준은 봤습니다. 아이의 왼쪽 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점. 민준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유전되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도, 그리고 이럴 수가. 급히 준혁의 손목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점. 서연, 이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5살이요. 민준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5년 전, 서연이 사라진 그 시기. 설마 내 아들들? 5년 전 당신은 절 버렸어요. 뭐? 난 당신이 돈 받고. 전 돈 받은 적 없어요. 전 쓰레기장에 버려졌어요. 임신한 몸으로.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절 끌고 갔어요. 그대로 쓰레기장에 버려졌죠. 아버지가 조작한 거였어? 서연은 쌍둥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젠 상관없어요. 전 혼자 이 아이들 키웠어요. 서연, 이 아이들 정말 내 아들들이에요? DNA 검사 받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미 아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서연은 걸어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내 아들들. 복도 모퉁이에서 진소희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쌍둥이가 남편 아들. 회장실. 강태준은 CCTV로 복도를 봤습니다. 이럴 수가. 그 여자가 살아있어? 게다가 애들까지.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서연 조사해. 지금 사는 곳, 하는 일, 모든 걸 파악해. 민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서연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3개월 진단. 같은 날 실종. 쌍둥이 출생. 자택 출산. 판잣집 5년 거주. 민주는 사진을 봤습니다. 폐지를 줍는 서연. 아기를 업고 겨울 눈길을 걷는 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마지막 서류. 강태준 회장, 서연을 회사로 소환.
그날 서연 실종. 아버지가 정말로. 민주는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버지, 5년 전 서연한테 뭘 하신 겁니까?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 얘기냐? 대답해 주세요. 해야 할 일을 했지. 쓰레기를 치웠어. 쓰레기? 그 여자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임신까지. 임신한 것 알았으니까 치운 거 아니겠냐? 태주는 냉정했습니다. 어떻게? 당연한 일이었어. 내 피가 섞인 쓰레기 유전자를 만들 순 없었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이들 제 아들들이에요. 태주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노릇할 거냐? 네, 그럴 겁니다. 내 아내는, 진소희는 이혼할 겁니다.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가면 난 그 여자를 다시 쓰레기장에 보낼 거야. 이번엔 아이들까지. 민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그러신다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폭행, 유기, 모든 죄로. 같은 시각, 진소희는 집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별빛 베이커리 재료 공급 완전 차단해. 모든 업체에 압력 넣어.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그리고 위생 검사 걸어. 뭐라도 트집 잡아서 영업 정지시켜. 이틀 후, 별빛 베이커리. 네, 공급이 안 된다고요? 서연은 아침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가루, 버터, 모든 업체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결이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위생 검사관들이 왔어요. 지난달에 받았는데요. 검사관들이 가게를 뒤졌습니다. 여기 냉장고 온도가 규정보다 0.5도 높습니다. 오차 범위 아닌가요? 규정 위반입니다. 영업정지 2주입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한결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소희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빛 베이커리 불 지르세요. 하지만 부사장님, 들키지 말고 돈은 넉넉히 줄게. 새벽 2시, 별빛 베이커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한결이 달려왔습니다. 서연과 쌍둥이가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 아이들. 한결은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서연, 2층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쌍둥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깨어나. 한결은 서연을 업고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불길이 막았습니다. 창문으로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병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한결이 옆에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한결 씨 당신 괜찮아요. 아이들은 무사해요.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 괜찮아요? 무사해요.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진소희가 아내가 당신 가게에 불 질렀어요. 한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진소희가 청부업자에게 지시한 통화. 재생했습니다. 별빛 베이커리 불 지르세요. 진소희의 목소리.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결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5년 전 CCTV. 강태준이 서연을 회장실에서 끌어내는 장면. 이걸 어떻게? 골든 브레드 내부 제보자요. 양심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버지와 진소희 모두. 정말요? 당신 가족인데.
제 진짜 가족은 당신과 아이들이에요. 다음 날, 경찰이 골든 브레드에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준 씨, 폭행 및 유기죄로 체포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동행하시죠. 진소희도 체포됐습니다. 방화교사 및 살인미수로 체포합니다. 증거 있어? 녹음 파일과 증인이 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골든 브레드 회장, 5년 전 임신부 폭행, 재벌 며느리, 방화교사,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민주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준혁과 준호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미안해. 너희 곁에 없어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민주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요. 우리 함께.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일주일 후, 민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강민준과 강준혁 친자 확률 99.99%, 강민준과 강준호 친자 확률 99.99%.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들, 정말 내 아들들이야. 5년을 떠올렸습니다. 첫걸음, 첫말,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연은 퇴원 준비 중이었습니다. 쌍둥이가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집 가? 오늘 가는 거야. 민준이 노크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말했거든요.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명서야.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너희가 있는 줄.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속였어. 우리 엄마 힘들었어요. 폐지도 죽고.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랑 살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모두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5년 동안 전 당신을 미워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서연,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순 없어요. 5년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요. 아버지가 되는 법부터 배우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2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희들 선물이야. 쌍둥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시계. 뒤를 봐봐. 시계 뒷면의 글자. 준혁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준호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아빠, 우리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이건 너희들 출생신고서야. 이제 너희들은 정식으로 내 아들들이야. 준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빠. 처음 부르는 호칭. 민주는 준혁을 안았습니다. 꽉. 그래, 아들. 준호도 뛰어왔습니다. 아빠. 나도 안아줘. 민주는 쌍둥이를 모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새로 오픈한 별빛 패밀리 베이커리.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준혁이 반죽을 만지고. 그래, 잘했어. 서연은 계산대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한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덕분이에요, 한결 씨. 그날 오후 뉴스. 강태준 전 회장, 징역 5년. 진소혜, 징역 3년. 민주는 복잡한 표정.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괜찮아요? 네, 제 선택이니까요. 민주는 아버지를 면회했습니다. 강태준은 수감복.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침묵. 미안하다. 태준이 처음으로 사과. 내가 잘못했다. 민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나도 속죄할 시간이 필요해.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네 식구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 형, 자기. 민주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아빠,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가요. 그래, 가자.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1년 후 별빛 패밀리 베이커리는 전국 지점을 냈습니다. 서연은 유명 제빵사가 됐습니다. 민주는 골든 브레드를 떠나 서연과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쌍둥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네 식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쌍둥이가 앞서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그들은 쌍둥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